안녕하세요. 건강사정 및 실습의 전미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심혈관계 및 말초순환 신체검진 중에 심장검진과 특수검진, 전문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검진과 심장과 혈관계에 나타나는 일반적 건강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책의 챕터 14, 심장과 혈관계 같이 보면서 봐주세요. 일반적 신체 검진 중 심장 검진입니다. 먼저 흉부 앞쪽을 시진하고요. 윤곽, 박동, 들림, 윤기 및 퇴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자 환자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를 지켜서 상해를 탈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검진자의 눈높이에서 흉부를 시진하고 잘 보이도록 라이트를 사용합니다. 정상 소견은 흉부는 둥글어야겠고요. 좌측 쇄골 중앙선, MCL에 있는 네 번째나 또는 다섯 번째 늑간강에서 흉부 퇴축이 보입니다. 이것이 심천맥박인데요. 심천맥박이 보이는 곳을 기록할 때는 흉부의 해부학적 약어를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왼쪽 쇄골 중앙선 다섯 번째 늑간강이라고 해서 약어로 LMCL 5ICS로 기록합니다. 흉부 관련 약어는 박스 14-3을 참고하세요. 대상자가 앉아서 앞으로 구부리면 심장이 앞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심천맥박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가슴이 크거나 비만인 경우는 안 보이기도 하고요. 안 보여도 정상 소견입니다. 흉부의 들림, 윤기, 진동 및 퇴축이 의미하는 것은 박스 14-4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천부에 퇴축이 뚜렷하거나 들림, 윤기, 진동이 있으면 이는 모두 비정상 소견입니다. 심천맥박은 좌심실의 뾰족한 부분 천부와 일치하는 최대 박동 부위 PMI 지점을 말합니다. 그림 14-30을 볼게요. 지금 검진자가 검진하고 있는 것이 PMI인데요. 이 부분은 왼쪽 쇄골 중앙선상에서 다섯 번째 늑간까지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심천맥박이 촉진됩니다. 정상 소견은 심천맥박이 레프트 미드 클라비큘러 라인의 다섯 번째 늑간에서 촉진되는 것입니다. 좌심실 비대가 있거나 심근비대가 있는 경우에는 PMI가 좌측으로 더 편향됩니다. COPD가 있는 경우에는 폐 확장으로 인해 PMI가 오른쪽 아래로 편향됩니다. 이제 심음을 청진해 볼게요. 심음은 들으면 뚝딱 이렇게 들리는데 이 뚝딱이 들리면 심장이 한 번 뛴 것입니다. 심음은 S1 제일 심음과 S2 제2 심음이 있습니다. 제1 심음은 승모판과 삼천판의 폐쇄에 의한 것으로 심음의 뚝딱 소리 중에 뚝 소리가 제일 심음이고요. 수축기의 시작을 나타내요. 제2 심음은 대동맥판과 폐동맥판의 폐쇄로 나타나는 딱 소리이며 이완기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심음을 흉부 앞쪽 전형부 5군데에서 들을 건데요. 어디서 들을 거냐면 제일 처음으로는 우측 흉골 경계선 제2늑간의 대동맥 판막 부위를 먼저 듣고 왼쪽에 폐동맥 판막 부위, 그 밑에 에르부스 포인트, 그 밑에 삼천막 판막 부위, 그 밑에 승모판 판막 부위를 청진할 거입니다. 청진을 할 때는 청진기의 종형과 판형을 깨끗이 닫고 따뜻하게 한 뒤 시행합니다. 환자는 상체를 똑바로 하여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요. 환자는 호흡을 편안하게 하며 심음을 청진 시 숨을 뱉고 숨을 잠시 멈추도록 합니다. 방금 그림에서 확인한 5군데를 청진기의 판형을 먼저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청진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청진해야 하는 5부위를 어떻게 찾을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판막 부위 5군데를 청진할 건데 그 판막 부위를 기억하기 쉽게 박스 14-7에 나온 것처럼 APTM으로 기억할 거예요. 외울 거예요. APTM. A는 우측 흉골 경계선의 제2늑간인 대동맥 판막, P는 좌측 흉골 경계선의 제2늑간인 폐동맥 판막,
E는 좌측 흉골 경계선의 제3늑간인 에르브스 포인트, T는 좌측 흉골 경계선의 제4늑간인 삼천판막, 그 다음에 M은 좌측 흉골이 아니고 좌측 쇄골 중앙선의 제5늑간의 승모판막입니다. 이 5부위를 빼놓지 않고 체계적으로 청진하는 것이 심음청진인데요. 심음청진은 심첨에서 시작해서 심접으로 진행해도 되고 반대로 진행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각 부위를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림 14-31은 실제 심장 판막 위치인데요. 우리는 이 실제 심장 판막 위치를 청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막의 소리가 전이되는 곳을 표시해 놓은 게 그 옆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오른쪽에 APTM, 이 그림에 표시된 이 포인트에서 판막의 소리가 실제 위치와 심원청진의 위치가 더 잘 들리는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 왼쪽에 실제 판막의 위치가 아닌 오른쪽에 APTM에 청진해야 하는 위치를 외워두도록 할게요. 청진을 우리 지금 해볼 건데 심첨에서 심접으로 진행해 볼게요. 심첨에부터 진행하려면 대동맥 판막 소리를 제일 먼저 청진해야겠죠. 대동맥 판막의 위치 다시 한번 볼까요? A죠. 우측 흉골 경계선의 제2늑간 RSB EICS입니다. 우측 흉골 경계선은 우측 쇄골이 흉골에 붙는 곳이고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늑골을 촉진하고 내려가면서 두 번째로 만져지는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제2늑간입니다. 한번 같이 만져볼까요? 쇄골부터 시작해서 우선 흉골을 찾고 앞쪽에 가슴판, 그 다음에 우측 쇄골과 흉골이 붙는 곳이 흉골 경계선이고요. 거기서부터 두 번째 공간이 있는 곳이 제2늑간이에요. 이곳이 대동맥 판막의 소리가 가장 잘 전이되어 잘 들리는 곳입니다. A를 듣고 왼쪽으로 넘어가서 P, 폐동맥 판막의 소리를 청진합니다. 그 후 한 칸 내려가서 아래 늑간의 에르브점과 그 아래 늑간의 삼천판막을 청진하고요. 그 아래 늑간에서는 청진기를 왼쪽으로 조금 더 옮겨 쇄골 중앙선에서 승모판막 부위를 청진합니다. 화면의 오른쪽 사진은 실제 청진을 시행하는 부위입니다. APTM 같이 기록해뒀으니 위치도 확인하도록 할게요. 심음은 모든 부위에서 청진되지만 전이되는 소리의 판막 위치인 경우 해당 판막의 소리가 당연히 더 크게 들리겠죠. 뚝 소리인 S1은 삼천판막과 승모판막의 위인 T와 M에서 S2보다 크게 들립니다. S1의 소리는 항상 S2보다는 크게 들리지만 저음이고 경동맥 맥박과 함께 들립니다. S1이 증가, 감소, 잡음이 들리거나 강도가 다양할 때 비정상적인 심음이 들리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심음은 뒤에 표 14-3에서 같이 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심박수 사정할 때 심박수는 규칙적으로 박동의 간격이 같으며 두 개의 판막이 동시에 열렸다 닫히기 때문에 S1, S2는 모두 하나의 소리로 들립니다. 이때 S1, S2 각각의 소리가 두 개의 음으로 쪼개져서 들리는 경우는 판막 결손에 의한 심잡음, 머머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표 14-5에 심잡음의 종류와 청진 위치, 음의 특징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어떤 것이 있는지 뒤쪽에서 이것도 같이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 14-3에 나온 비정상적인 심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상 심음은 S1, 제1 심음이 들리고 심장이 수축하고 제2 심음이 들리고 심장이 이완하여 피를 채운 후 다시 제1 심음이 들리면서 심장이 피를 짜주는 건데요. 이때 정상 심음은 제1, 제2 심음만 들리는 것입니다. 비정상 심음으로 마찰음과 제3 심음, 제4 심음이 있는데요. 마찰음은 거친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는 것과 같은 소리로 우리 호흡기계 사정에서 검진했던 흉막 마찰음과 심막 마찰음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흉막 마찰음인 경우에는 호흡과 관련이 있으니 숨을 멈추었을 때는 안 들리고 만약에 숨을 멈추었는데도 들리면 그건 심낭 마찰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찰음 다음에 제3심음과 제4심음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제3심음은 제2심음이 들리고 직후에 이완기가 시작될 때 심첨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S3은 어린이와 젊은 성인에게서 청진된 경우에는 정상이지만 30세 이상의 성인에게서 들리면 심부전이나 판막부전으로 혈액이 역류되어 심실의 혈류량이 과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4심음은 이완기 끝에 심실 채우기가 완료됐을 때 들리는 것입니다. 제1심음 전에 나타나고 역시 어린이와 젊은 성인에게 청진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30세 이상의 성인에게 들리며 이는 심실 근육의 탄력성과 회복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하며 심실의 비대와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S3과 S4의 리듬과 위치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책에 나온 게 켄터키와 테네시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켄터키 발음을 해보면 Y에 해당하는 S3이 S2, 키읔에 K에 바로 붙어 나오는 것을 알고 있고 테네시를 발음해보면 텐에 대응되는 S4가 S1 바로 앞에 이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켄터키, 테네시로 제3, 제4 잡음의 위치 외워보도록 할게요. 켄터키, 테네시. 이외에도 이완기 초기에 비정상적으로 나는 고음의 소리는 승모판이나 삼천판이 두꺼워졌거나 경화되었거나 변형되었을 때 들리게 되고요. 수축기의 분출 잡음은 대동맥 판막이나 폐동맥 판막이 경화되었거나 변형되었을 때 들리는데 폐동맥 판막은 호기에 증가하고 흡기에 그 소리가 감소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표 14-5에 판막 결손에 의해 발생하는 심잡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자세한 거는 책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거는 제가 요약해 놓은 건데요. 특징만.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각 판막의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잡음이고 수축기 잡음은 심실 분출기 동안 나타나는 잡음으로 반월 판막에 협착이 있어서 혈액 분출이 안 되거나 방실 판막의 기능 부전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반월 판막이 어디죠? 반월 판막은 대동맥판이랑 폐동맥판이고 방실 판막은 승모판이랑 삼천판이죠. 잘 알아두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완기 심잡음은 혈액을 채우는 동안 발생하는 잡음으로 반월 판막의 부전이나 방실, 판막의 협착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각 심잡음의 개별 특징은 책의 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배운 비정상 심음과 심잡음을 인지했을 때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심잡음을 청진하면 언제 들리는지, 소리가 저음인지 고음인지, 음질이 어떤지, 음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어디에서 들리는지 기록하게 됩니다. 청진 기록의 예 보고 우리 이제 심잡음 기록은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맥박 결손의 측정입니다. 맥박 결손의 측정은 심천 맥박수랑 말초 맥박수의 차이를 확인하는 건데요. 검진 방법은 심천 맥박은 청진하면서 동시에 요골 맥박은 촉진하여서 두 맥박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심천 맥박수랑 요골 맥박수가 동일한 것이 정상이겠죠? 대상자가 심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이 있을 때는 심방세동은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거잖아요. 엄청 빨리 수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빠른 박동이 말초까지 전해지지 않아 심천 맥박수가 요골 맥박수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EKG인데요. 심장은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이 정기적인 신호를 기록한 것이 심전도 EKG입니다. EKG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 시간에 배웠죠. 그래도 제일 많이 접하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보고 주요 개념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림 14-33을 보면 심전도는 한계 파형이 PQRS로 이루어지는데요. P파는 심방이 탈분극해서 심장이 수축할 때 나타나고 QRS는 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실 수축 시 발생하는 모양이 QRS고요. T파는 심실이 다시 이완되어 심장이 피로 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 14-33의 C를 보면 심장의 전기신호와 심전도의 모양 간의 관계를 색깔로 나타내고 있으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제 특수검진입니다. 혈관에 기름이 끼는 죽상경화증이 있거나 어지럼증, 실신한 적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경동맥 잡음을 청진합니다. 검진 방법은 청진기의 조명으로 배령으로 좁은 부분이죠. 경동맥을 청진하는 것인데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이 정상소견입니다. 비닐이 비벼지는 것과 같은 잡음이 들리면 심장 수축기에 죽상경화증이 있는 혈관에 폐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경동맥이니까 경동맥에 폐쇄가 발생하면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과성 허혈 발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팔의 척골 부위에 급성 감염이 있거나 비호지킨 림프종과 같은 악성 종양이 있을 때 여기 이 상박 활차 림프절을 촉진하게 됩니다. 림프절의 크기, 경도, 움직임, 압통, 열감이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검진 방법은 대상자의 팔을 90도로 굽히고 팔꿈치 뒤쪽 상완골의 내측과를 촉진합니다. 상완과 전완의 둘레를 잰 후 양측을 비교하여 대칭인지도 확인합니다. 림프절이 촉진되지 않고 양쪽의 둘레가 대칭이면 정상입니다. 근데 림프절이 커지고 단단하고 움직이고 압통과 열감이 있다면 전완의 척골면과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감염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쪽 팔이 다른 팔의 둘레보다 큰 경우 림프 부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해부 림프절을 촉진해 볼게요. 환자가 서해부 쪽으로 통증을 호소하거나 염증이 의심되면 서해부 림프절을 촉진해서 역시 크기, 림프절의 크기, 경도, 움직임, 압통, 열감을 사정하는데요. 검진 방법은 환자를 바로 눕히고 검진자는 손가락으로 서해부 인대 바로 아래, 대퇴부 내측 윗부분을 촉진합니다. 서해부 림프절의 위치는 앞쪽에 그림 해부생리 파트에 14-9 림프절 위치 참고해 주시고요. 상부 표재성 서해부 림프절은 서해관 상부 표면에 가깝게 있고 하부 표재성 서해부 림프절은 서해부 안쪽 깊숙이 위치하여 깊이 눌러야지만 촉진이 가능해요. 서해부 림프절은 촉진되지 않는 게 정상 소견이고요. 혹시라도 만져지더라도 작고 부드럽고 움직이고 압통이 없다면 정상 소견입니다. 만약에 림프절에 비정상 소견이 있다면 그거는 다리나 생식기와 같이 인근 조직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퇴와 종아리의 크기를 비교하여 대칭성을 확인해서요. 양측이 대칭인 것이 정상 소견입니다. 만약에 대퇴나 종아리 크기 비교했을 때 한쪽 둘레가 더 크다면 그것도 다리의 림프 부종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대퇴나 종아리 크기가 한쪽이 더 크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양쪽 다리 둘레를 측정해서 비교하는데요. 검진 방법은 슬개골, 무릎을 기준으로 아프다고 하는 부위까지 길이를 측정한 후 표시해서 그 부분에 환부 부위 둘레를 잽니다. 반대편 다리도 이전에 측정한 슬개골 기준의 길이 똑같은 길이에서 위치해서 둘레를 측정하여 양측의 둘레를 비교합니다. 두 다리 둘레가 동일한 것이 정상 소견이겠죠? 종아리 둘레가 근데 증가하면 정맥 혈액이 응고되었다는 초기 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만성 정맥 정체는 양측 모두가 다리 둘레가 증가하게 됩니다. 말초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발목 상한지수 ABI를 계산하는데요. AAI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발목 상한지수는 발목 수축기 혈압을 상한동맥, 팔의 수축기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환자를
환자의 상완에서 혈압을 측정하고 발목 위, 후 경골 동맥의 수축기압을 측정하는데요. 수축기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플러 초음파로 수축기 소리를 확인하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ABI의 정상 소견은 1.0에서 1.4보다 큰 것으로 발목 수축기압이 8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8보다 다리의 혈압이 더 낮게 나오고 1.0보다 작은 경우 비정상 소견입니다. 다음은 전문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는 검진 방법입니다. 우심실의 압력을 측정하는 경정맥압 측정은 체액 정체나 우심부전을 의심할 때 수행하는데요. 환자를 눕힌 뒤 환자의 머리를 높여 환자의 경정맥 박동이 나타나는 가장 높은 부위를 확인합니다. 수직자를 흉골각 위에 놓고 수평자를 박동이 보이는 가장 높은 지점에 놓아서 수직자랑 수평자가 교차하는 곳에 수직자 높이를 확인합니다. 그것이 그림 14-15에 나오는 세로 높이 정맥압으로 정상은 25cm 이하입니다.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트렌델렌버그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트렌델렌버그 검사는 정맥 판막이 정상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로 환자를 바로 눕히고 정맥이 완전히 비어지도록 한쪽 다리를 천장을 향해 올리게 합니다. 정맥이 완전히 비어지면 대상자를 일어서게 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은 절차로 수행하는데요. 정맥이 정상 기능을 한다면, 정맥 판막이 정상 기능을 한다면 혈액이 천천히 채워지는데 보통 35초 정도 걸려요. 만약에 정맥이 더 빠른 시간에 채워지면 그건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흉부에 들림, 윤기, 진동 및 퇴축이 있는 경우에는 왼쪽 흉골 경계의 기저부와 심천부의 박동, 진동, 들림과 윤기를 촉진하는데요. 전흉부 촉진은 손의 척골 부위를 힐스 부위 있죠. 힐 부위를 흉부에다가 대고 진동이 있는지, 들림이 있진 않은지, 그 다음에 윤기가 있진 않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심장과 혈관계에 생길 수 있는 일반적 건강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으로는 고혈압, 정맥 혈전 색전증, 혈전성 정맥염, 말초동맥부전, 말초정맥부전, 동맥류가 있는데요. 말초혈관 질환에서 중요한 것은 말초동맥질환과 말초정맥질환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니까 표 14-6 잘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심장장애는 심장 자체에 발생하는 질환이랑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의 질환으로 구분되니 읽어보고 각 질환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상 3개의 영상을 통해 우리는 심장과 혈관계를 어떻게 검진하고 어떤 증상은 정상이고 어떤 증상이 비정상 소견인지 알아봤습니다. 수업 공지글에 첨부해둔 실습 영상이랑 정상 심음, 비정상 심음, 그 다음에 S3, S4 심음 소리 확인하여서 비정상 심음 청진했을 때 캐치할 수 있도록 우리 익혀두도록 해요. 긴 강의였죠? 긴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줌으로 만나요. 안녕!